안녕하십니까. 세부 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셀의 첫 번째 시간인데, 픽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칼라 처리를 하고 이제 고해상도를 이제 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 물체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제 알아내는데 이제 가장 그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픽셀입니다. 그 픽셀에서 이제 그 칼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칼라 에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칼라 에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프로파일과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부 51번째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이제 거의 그 옥타브하고 같은 개념인데, 왜 프로파일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 옥타브는 사실 이제 칼라하고 흑백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칼라하고 흑백의 구별을 즉 픽셀하고 이제 그 M셀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뭐 옥타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칼라하고 흑백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은 이제 경계선의 이제 값 차이를 말을 하는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그 레벨에다가 스레시홀드를 이제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벨은 그 그라디안트나 이런 거를 구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레벨은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픽셀에서의 이제 3차원 물체에서의 이제 그 그라디안트를 구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레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파일, 즉, 해상도하고 칼라냐 흑백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에는 이제 뇌에서 처리하는 이제 주요 프로파일에는 뭐 프로파일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해상도를 뭐 굉장히 달리하게 되면 쭉 이제 뭐 몇 개의 해상도로도 나오는 거니까. 그중 그걸 또 칼라하고 흑백으로 나누고. 근데 이제 주요 프로파일은 이제 칼라 고해상도 초점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칼라 저해상도 망막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초점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이제 저해상도가 되는 거죠. 초점을 약간 벗어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저저해상도, 이제 저저라고 두 번을 쓴 거는 이제 그 저해상도보다 더 낫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저저해상도로 쓴 건데, 전 시간까지 이제 그 M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M셀에서 썼던 것들이 이제 저저해상도하고 흑백 저해상도 두 가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M셀은 모션하고 공간 배치, 공간 지각이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를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자연적인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연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보면 좀 깨끗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그 MPEG으로, JPEG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JPEG 된 코딩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는 이렇게 JPEG으로 코딩된 이미지를 봐도 이런 도돌도돌한 그런 이미지들을 싹 죽이고 봅니다. 그죠? 깨끗하게 이거 없애버리고 가요. 그러면 어떤 기제가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에지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에지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가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에지 쪽마다 이제 그라디안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여기서 많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라디안트가 많이 퍼지는 거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파벳이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신호 처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칼라 저해상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거를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면 여기가 좀 이제 그 노이즈 같은 것들이 뭉개지면서 여기서 좀 깨끗해져요. 그죠? 윤곽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제 깨끗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초록색으로 이제 경계선 레벨을 이제 무지개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무지개색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엣지 주위를 애들이 많이 이제 오돌도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인공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뭐 워낙 주변에 깨끗한 게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자연적인 이미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서 칼라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살펴볼 텐데 이거는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좀 칼라 처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이거 눈이죠. 눈에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망막인데, 눈의 망막 부분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제 R을 수용하는 수용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건 G를 수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B, 블루를 이제 수용하는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망막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망막에서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하고 G를 하면은, 두 개를 하면은, 뭐, 이제 Y 신호가 나오죠. 휘도 신호가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B도 약간 들어가는데, B는 뭐 거의 뭐 기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R하고 G만 더해도 그냥 거의 뭐 흑백 신호, 거의 이제 노란 신호면서 흑백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보호색이죠.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대비해서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보색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두 개를 해서 보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색으로 만드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색깔 R하고 G를 이렇게 갱글리온에서처럼 이렇게 R하고 G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이제 싱글 어포넌트 셀이라고 그러고, 이게 R-G하고 G-R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색차 신호죠. R-G라는 게 이제 색차 신호인데, 그거를 거꾸로 해서 센터하고 서라운드를 거꾸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더블 어포넌트 셀이에요. 근데 싱글 어포넌트 셀 같은 경우는 이게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R하고 G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 R하고 G가 같은데 색깔이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빨간색에 뭐 녹색이 있고 이게 금방 보면 아는데, 이게 값이 같으면은 이게 결과가 제로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뇌에서는, 그러니까 눈이죠. 눈에서는 이렇게 색차 신호를 가지고 R-G, G-R 이렇게 표시를 이거를 이용을 해요. 역시 파란색도 뭐 B-Y, Y-B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흑백 신호일 때 휘도 신호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녹색에서는 이제 여기 이쪽 이 R-G- 이 색상이 바뀐 거가 여기가 이제 파이어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게 파이어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요게 이제 양쪽 두 개가 이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여기서는 이게 R 플러스 G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G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고, 여기서는 R 플러스 G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플러스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더블 오퍼넌트 셀이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되면서 여기가 경계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라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칼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흑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칼라 신호 따로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신호 따로 프로세싱하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 칼라 신호가 있고 흑백 신호가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프로세싱하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칼라는 칼라 고해상도가 있죠. 칼라 고해상도는 초점 부분에 있는 거가 이제 칼라 고해상도고, 이거 뭐 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서 요만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TV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게 TV 전체가 전부 다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TV의 자막 부분을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거기가 이제 고해상도가 되는 거고, 그 자막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도 깨끗하게 보이는데, 정확한 어떤 그러한 위쪽에 뭐 캡션 신호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해상도가 좀 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칼라 저해상도라고 표시를 하고, 요거가 이제 흑백인 신호가 됐을 때, 요 부분이 흑백 신호가 됐을 때는 이제 칼라 저해상도. 여기서는 이제 표시를 이제 안에 놓은 건데, 이제 여기서 그냥 같이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를 지우면 이제 흑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TV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주 저쪽 방에 있는, 거실에 있는 코너 쪽에,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있죠. 이제 완전히 외곽이 떨어져 있는 거. 그거는 거의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거가 이제 그 칼라 저저 해상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칼라 저저 해상도를 이제 흑백으로 바꾸면 흑백 저저 해상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 신호는 주요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칼라 고해상도, 칼라 저해상도, 그 다음에 칼라 저저 해상도. 그 다음에 흑백 신호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흑백 고해상도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흑백 신호는 칼라 저해상도하고 칼라 저저해상도 두 개만 가지고 M셀에서 프로세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프로파일에서의 이제 엣지 검출을 보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레시홀드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어요. 레벨 커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고 그거를 구해보면은 이제 칼라 고해상도는 이렇게 굉장히 노이즈성으로 많이 나오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금만 레벨이 차도 다 해상도가 높으면서 레벨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보면은 자연적인 이미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죠. 인공적인 이미지처럼.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저해상도를 보시면 그거보다 이제 약간 이제 노이즈성이 줄어든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흑백 저저 해상도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전 시간까지 다뤘던 그런 정도의 이미지예요. 이거는 물체의 이제 윤곽 정도만을 중시하는 해상도예요. 여기서는 이제 뭘로 잡았죠? 쉐입 토큰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쉐입 토큰으로 잡는 거는 흑백 저해상도나 저저 해상도에서 잡는 거고 그거를 이제 윤곽만을 쉐입 토큰으로 잡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칼라 저해상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엣지들을 이제 컨투어들만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상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칼라 저해상도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볼 때 어느 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고정을 시킨죠. 초점을 고정을 시킬 때 응시하고, 그러니까 초점을 한 곳에 맞추고 응시하면은 아주 세세한 이제 자세한 디테일하고 하다못해 노이즈까지 뽀글뽀글 하는 것까지 다 보이게 돼요. 그죠? 한 곳에,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해상도가 칼라 고해상도예요. 가운데 초점에서. 그러니까 노이즈 디테일까지 모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책에 글자를 읽거나 책에 글자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가나다라 아바사 그러면서 쭉 그냥 훑어가죠. 그러니까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학생이다 할 때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읽지 그냥 나를 한동안 쫙 응시를 해서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나는 해서 능을 쫙 응시를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간다고 해요. 초점을 맞추면서. 그럴 때 해상도가 칼라 저해상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저해상도는 우리가 보통 피곤하지 않게 그냥 응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그런 이제 해상도 초점을 맞춰서 이제 편안하게 볼 때 그냥 해상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칼라 저해상도를 메인 프로파일로 잡는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메인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기준으로 되는 해상도하고 칼라 흑백 이제 이런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는 아까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응시할 때 그런 어떤 자세한 띠디디디한 것까지 다 보이죠. 그런 거에 이제 해상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살짝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도 들어올 때 자체가 살짝 로우 패스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이 되고 난 상태에는 이게 이제 요 정도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흐릿하게 보여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위에 앞쪽에서 보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확대를 시켜서 그런 건데,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아주 좀 이렇게 좀 댄디하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좀 깔끔하다. 그렇죠. 깔끔하다 정도의 이제 해상도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또렷하긴 한데 굉장히 좀 이제 틱틱하고 좀 약간 좀 그런 튀는 어떤 그런 정도의 해상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깔끔하다 이런 정도의 이제 해상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칼라를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라가 왜 필요하느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칼라를 잡으면 뭐 전부 다 에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흑백으로 하면은 휘도 신호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게 빠집니다,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색깔이 휘도가 같을 경우, 그러니까 레드하고 그린 같은 걸 말씀드렸죠. 레드하고 그린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 휘도 신호가 같으면은 휘도 신호가 그러니까 루미너스 신호를 뽑았을 때 그게 같으면 여기서 그냥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컬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저해상도냐?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고해상도는 어떤 노이즈성의 그런 틱틱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인공적인 이미지로 제가 이제 컬러 타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깨끗하게 나오지만 자연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노이즈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해상도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저해상도로 가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 엣지들이 이제 쫙쫙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엣지들이. 요거는 약간 이제 망가지기 약간 직전인데, 그 정도 해상도면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하게 응시를 하면서 보죠. 그 응시를 하게 되면은 요 해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상도에서 우리가 잘 판독이 안 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눈 초점을 고정시켜서 응시해서 다시 정확하게 요거 해상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요거죠. 요게 기준이고 필요할 때는 응시해서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칼라 이거 하는 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저 해상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이제 쉐이프 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대충의 용가 대충의 모양들만 뽑아낼 때를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의 모양이 뽑아내면 이거는 이제 바깥쪽 외곽이니까 눈에 아까 TV를 볼 때 말씀드리면 TV의 안에 있는 그러한 이 해상도가 아니니까 TV 바깥에 있는 화분이나 저쪽에 부엌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해상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쉐입토큰에서 이제 율체의 윤곽만을 잡고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칭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해상도를 칼라 저해상도를 메인 프로파일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칼라 에지 검출은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한 거죠. 당연히 이제 RGB 따로 이제 R은 R대로 G는 B는 B대로 검출해서 세 개를 합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BNW 이게 이제 휘도 신호죠. 휘도 신호하고 R-G하고 B-Y인데 Y-B인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듯이 굉장히 신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서는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레졸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인티저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성능이 그러니까 해상도가 팍 줄어듭니다. 아니면은 플로트로 왕창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플로팅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하나 거의 두 개가 비슷한데 이러한 깨끗하게 그냥 인티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는 그냥 RGB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RGB에서 이제 에지 검출 방법을 보면은 그럼 세 개가 있는데 축이 세 개죠. R축, B축, 그러니까 R축, B축 이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성을 할 거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R-G, Y-B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RG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R값하고 B값하고 그러니까 G하고 R값이 같으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갱글리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간단하고 제일 그래도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 이제 그 RGB 갱글리언 이거 세 개에서 맥스 값을 취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G라는 게 그 갱글리언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이제 그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절대값으로 바꾼 것들을 애들을 전부 이거를 뭐죠? 맥시멈을 구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러니까 픽셀마다 그 맥시멈 값을 구해서 그 맥시멈이 R에서 일어났느냐, G에서 발생했느냐, B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한 거에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그 맥시멈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 그 맥시멈 값을 구해서 그걸 값을 이제 그 G에다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라 엣지를 이제 구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M셀 흑백 신호에서 쉐입 토큰으로 대충의 윤곽을 잡는 것까지 했죠. 그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공간 지각 이런 데서는 아주 뭐 자세한 어떤 그러한 그 물체의 형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M셀에서 거기까지 흑백 신호로 이제 그 낮은 해상도로 이제 구했던 것이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메인 프로파일로 되는 그 엣지하고 칼라 엣지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칭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윤곽을 뽑아야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엣지 칼라 쪽에서 엣지만을 구하면은 이게 클로스드 루프가 안 되니까 세그멘테이션이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그러니까 M셀 같은 데서 쉐이프 코드로 어떤 대충의 윤곽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쪽에 이 칼라 메인 프로파일 레벨에서만 가지고는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셀의 결과하고 이제 P셀의 결과를 두 개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